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습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김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류마티스 환자의 코로나19 대처 생활 권고사항을 강조를 하셨어요. 코로나19와 류마티스 질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진짜 안녕하셔야지 할 수 있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한내과학회랑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제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이라고 해서 이 내과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환자 자가 관리 지침과 또 의사들의 진료 지침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내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쓰고 있는 약제나 혹은 이런 질환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감염에 굉장히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이제 생물학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강직 척추염 환자, 루푸스 환자, 전신경화증 환자, 쇼그렌, 혈관염, 염증, 근염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제 대처보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본인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 네.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처 생활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저희가 따로 한 14가지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게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요?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면역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의 불균형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면역은 사실은 내 몸을 지키는 이런 이제 코로나를 뿐만해서 자기 몸에 그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거를 물리치는 방어 기전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 몸에서 나를 지키는 면역이 나의 아군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내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역이 저희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네. 나쁜 면역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환자들이 왜 주위에 대해서 그 주위의 방어 기전이 떨어지냐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바깥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안에 있는 거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쓰는 약제를 쓰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이제 대부분은 면역을 조절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그 주의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유전적인 요인에 또 흡연, 치주염도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요인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감염의 위험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포함이 되죠. 근데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감염은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급성 감염보다는 만성적인 감염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제 그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관절통이랑 근육통이 많이 생기는 것도 저희가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이제 몸 안에 관절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들이 일으켜서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생기는 감염은 저희가 만성 감염, 뭐 콕사키라든가 무수한 바이러스 감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이렇게 저희가 딱 그 집어내기는 좀 어렵죠. 네. 예.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리 중인 환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요.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수칙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인데 류마티스 질환뿐 아니라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특히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시대의 건강 습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통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통 지침으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은 시기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권고하는 국민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서 본인이 이제 열이 나거나 아니면 주위에 뭔가 이제 감염성인 위험이 있을 것들을 가능한 철저히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려로 인해서 약을 무단으로 중단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 행동 수칙은 다 잘 지키고 네.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인이 스스로 우려하는 것 때문에 그냥 중단을 하면 오히려 더 면역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깨지면서 감염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류마티스 약제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 약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 약제들. 그 약제 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그 약을 무단으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군요. 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예,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이죠. 네. 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 부분도 물론 지켜야 하는 일이긴 한데 류마티스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실제로 증상이 있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자 중에서 한 20-30%는 폐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폐질환이 많습니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군요. 예, 그래서 폐질환이나 폐섬유화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염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코로나 감염이 돼도 증상이 훨씬 더 안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으세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환자들은 무증상 감염을 남한테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열이 안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폐나 이런 게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을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고 그러시군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밖에 나오라고 절대 또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실내에서의 신체 활동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할 때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예, 상담은 필요한데 실제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료하면서 그런 상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실내 운동으로 한 15분 이상 하는 것이 반드시 저희가 추천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15분 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실내 자전거 운동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요. 예.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관절 운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 중에서 피는 운동을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오래 하는 쪽으로 하면 이제 손의 강직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일광 노출이나 햇빛 보기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비타민 D 생성이나 흐린 날의 우울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악영향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그 류마티스 환자 자가 관리 지침에서도 저희가 이제 강조를 했듯이 이게 적절한 햇빛 보기와 우울감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기분이 우울하거나 요즘에 이제 시샘말로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멘탈이라는 게 많이 약해지면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정신 건강에 유의를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뼈와 관절의 그런 항상성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너무 낮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보조적인 약제를 투여를 하지만 햇빛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란다 같은 데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밖에 좀 네. 멀리 보시는 거를 한 20분 정도 하시라고 권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특히 루푸스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받는 게 질환을 나빠지게 할 수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또 규칙적인 식사, 마음 건강도 중요할 텐데요. 류마티스 환자들이 특히 챙겨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이런 코로나나 이런 아주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연해 있을 때 왠지 약보다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저희 환자들은 원래 예전부터도 그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제 진료 자가지침에도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건강식품을 저희가 이제 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코로나나 이런 감염에 어떤 특정한 식품이 좋다 이러는 거는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그런 건강식품은 면역 기능에 이렇게 막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쓰는 약제들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과 약의 상호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환자의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간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어떤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진료 시간이 조금 빠듯하기는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보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무분별하게 건강식품을 막 이렇게 사서 드시는 거는 저희가 막 권하진 않습니다. 네. 네. 금연 역시 류마티스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겠죠?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금연이 아니라 흡연 역시 류마티스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흡연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같이 있는 폐섬유 환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연을 하셔야지 지금 드시는 약을 드셔도 효과가 훨씬 더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2차적인 감염이 있을 때 몸에서 방어하는 속도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기저질환 치료를 유지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는 특히나 요즘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치료를 멈추거나 약 타는 일을 미루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진료 지침에서 저희가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되는 몫이고요. 네. 환자분은 일단은 진료를 받으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원 가는 게 좀 겁이 나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전화 진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지만 네.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가 약을 끊는 것보다는 전화 진료라도 해서 약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전화 진료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목소리만 듣고 환자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나 특정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혈액 검사나 이 환자의 지금 관절 상태를 평가하는 것들이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의가 하셔야 될 몫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아주 급할 때는 전화 진료로 약제를 이제 처방을 하기는 하지만 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보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 약을 먹음으로써 증상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진료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안심을 드리자면 병원에서 상당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서 상당히 방역이나 그다음에 검역 들어오실 때 굉장히 귀찮게 하잖아요. 네. 열도 재고. 근데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길만 주의하시면 사실은 병원 자체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임의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코로나19로 병원 가는 걸 사실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진료실에서 많이 겪으시나요? 예, 환자들이 들어올 때 너무 힘들었다고 막 이렇게 뭐 막 물어보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막 QR코드 찍어서 뭐 질문하는 것도 많고 네. 원래 오시기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도 좀 환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안전하게 진료와 치료를 하시는 거에 더 중요하시다는 거를 알아서 일단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상당히 안전해지십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류마티스 환자들이 임의로 약의 용량을 바꾸거나 할 때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약을 임의로 올리시거나 이러면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스테로이드거나 이러면 감염의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스테로이드 몸에 안 좋으니까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제를 아예 중단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차피 이제 이런 약제들을 드시는 분은 일반 환자들이 아니시거든요. 일반 시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필요해서 이 약제를 먹고 있거나 주사를 맞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갑자기 일시에 중단을 해버리면 심지어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몸 안에서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병의 진행이나 아니면 감염의 그런 속도를 더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하시는 거는 병을 굉장히 오래 앓고 계시고 이제 본인이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좀 피하시라고 이제 자제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주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류마티스 질환에 좋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은가 보죠? 요즘은 이제 어쨌든 이제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쨌든 우리는 먹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식품은 대부분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치료라는 거는 내 몸의 병을 없애는 혹은 심한 것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주 부드럽게 잘 설득을 할 때 말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약제를 드시면서 사실은 소화 기능이나 위장관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강보조식품까지 같이 드시게 되면 조금 그게 몸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보조식품의 크기가 일반적인 약제보다 상당히 큰 것도 많기 때문에 몸에서 막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이제 건강식품이 내가 몸에 좋을 거라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계속 드시는 거는 저희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약보다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들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진료실에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들으시나요? 건강식품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게 생활유지 습관 같은 게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네.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특정한 그런 이제 건강보조식품의 어떤 성분이 이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영양소는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비타민 D라든가 이런 네. 거는 이제 약제로도 저희가 이제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원 질환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이런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국내에서도 아직 충분히 이게 조절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건강식품이나 어떤 식품을 먹고 그런 감염을 막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위생 수칙, 그 마스크라든가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고 그 손이 이제 얼굴이나 이런 코, 입 주위에 안 가게 하는 그런 행동 수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제 복용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도 환우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약제 복용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네요. 예. 자,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김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